조각이라고 하면 보통 묵직한 돌이나 금속 덩어리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텅 빈 공간 그 자체로 조각을 만든 예술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인공, 바로 나움 가보의 공간혁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허공으로 조각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이게 말이죠. 나움 가보라는 예술가의 평생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조각은 묵직한 덩어리라는 상식을 정면으로 뒤엎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자, 여기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런 조각입니다. 돌이나 청동으로 꽉 찬 묵직한 덩어리요. 그런데 오른쪽 가보의 작품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르죠? 가볍고 투명하고 마치 허공에다가 선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가보가 일으킨 거대한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텅 빈 공간으로 조각을 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 그 생각의 전환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존의 규칙에선 조각이란 질량을 가진 덩어리였고 그래서 공간에 그저 차지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가보는 이걸 그냥 180도 뒤집어버린 거예요. 조각은 질량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다.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간을 정의하고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선언한 거죠. 재료도 당연히 바뀌었고요. 무거운 돌에서 가벼운 플라스틱, 유리, 강철로요. 그렇다면 이런 혁신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텐데요. 그가 살았던 시대를 들여다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는 20세기 초 러시아입니다. 정말 혁명의 불길이 모든 걸 태울 듯이 타오르던 시대였죠. 낡은 것은 전부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 손으로 건설하자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술 역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바로 여기서 구축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예술운동이 등장합니다. 이 구축주의자들은 예술을 무슨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는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 즉 예술가는 현대적인 재료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나움 가보가 바로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엔지니어 같았던 예술가, 가보는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어떤 원칙으로 구현했을까요? 그가 세운 구체적인 규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아주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바로 공간을 주제로 삼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각이 그냥 공간 안에 덩그러니 놓이는 물체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작품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훤히 들여다보게 되죠. 바로 그 순간 텅 비어있던 내부 공간이 작품의 외부만큼이나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품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통과해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현대의 재료를 과감하게 사용하라. 그는 이제 무거운 돌이나 청동 대신에 유리, 플라스틱, 강철 같은 그야말로 당시의 첨단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빛을 반사하고 투과시키면서 현대 도시의 속도감과 투명성을 표현하기에 정말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보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정지른 예술인 조각에다가 네 번째 차원,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1920년에 만든 이 작품 키네틱 컨스트럭션을 한번 보세요. 그냥 가느다란 쇠막대 하나에 모터를 달아서 엄청 빠르게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네, 우리 눈에는 마치 어떤 부피감이 있는 투명한 형태가 허공에 그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움직임, 즉 시간이 더해지면서 보이지 않던 형태를 공간 속에 조각해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키네틱 아트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가보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냥 미술관에만 갇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가 제시한 이 청사진은 후대의 건축, 디자인, 정말 많은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가보의 작품에서 보이는 이런 기하학적인 층,
반복되는 리듬, 그리고 자기 유사성 같은 개념들, 이거 수십 년 뒤에 나오는 프랙탈 기하학이나 현대 공간 디자인의 원리와 너무나도 비슷하거든요. 정말 시대를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거죠. 특히 건축을 보면 그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현대적인 건물들 있잖아요. 유리랑 철골로 뼈대를 세우고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개방적인 구조. 이게 전부 가오가 평생 탐구했던 공간의 언어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도시 광장에 세워진 거대한 조형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역동적인 곡선과 리듬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자체를 재료로 삼았던 가보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생각은 정말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 볼 텐데요. 가보는 왜 그냥 뛰어난 조각가,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걸까요? 그가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비저너리였던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의 비전. 이 한 문장이 가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 방향 자체를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보는 조각은 덩어리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공간의 예술로 재정의했습니다. 둘째, 투명한 재료와 빛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만들어냈죠. 심지어 그의 작품에선 프랙탈 미학의 초기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고요. 결국 그는 현대 예술과 디자인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남겨준 셈입니다. 나움 가보는 우리에게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공간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고 있지만 평소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구조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